말순아,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너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야. 그때는 젊고 어리석어서 정말 미안해.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있다고요? 정우 할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는 내가 군 복무할 때 만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거든. 말순 할머니는 편지지를 내려놓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군요. 결혼하기 전 일이었다고 하니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순아,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을 거야. 사실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가 유진이를 못 가져서 속상해할 때 어떻게 다른 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 너무 미안했어. 아, 그런 이유였군요. 말순 할머니와 정우 할아버지는 유진이 외에는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아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윤말순이라는 75살 할머니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1년 전 사랑하는 남편 박정우를 떠나보낸 후부터 입을 꾹 다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7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젊은 시절 군인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그런 남자분이셨죠. 그래도 말순 할머니는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으니까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말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도 이웃집 할머니들이 반찬을 가져다 줘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죠. 정우 아저씨 가시고 나서 말순이 아줌마 입 닫은 지가 벌써 1년이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며 말순 할머니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순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백구였습니다. 6살 된 수컷 진돗개였는데 정우 할아버지가 생전에 무척 아꼈던 개였습니다. 백구는 주인이 떠난 후 말순 할머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주었어요. 아침이 되면 백구가 말순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면 백구도 따라 나와 할머니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죠. 말순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식를 하고 백구와 함께 마당을 돌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백구는 항상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백구에게 밥을 챙겨주고 자신은 간단한 죽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웠죠. 텔레비전을 켜놓긴 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백구는 할머니의 방문 앞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도 백구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딸 유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유진이는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가끔씩 안부를 물어왔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려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백구만의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말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 곧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말순 할머니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 말순 할머니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나고 제비꽃이 담장 밑에서 고개를 내밀던 그런 따뜻한 날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백구와 함께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마당 한 구석에서 멈춰 서더니 킁킁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자리는 담장 밑 감나무 그늘진 곳이었는데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멍멍. 백구가 한번 짖더니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개들이 가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백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백구가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백구는 원래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백구야, 뭘 하고 있는 거니? 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어요. 1년 동안 입을 다물고 지낸 할머니였으니까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구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흙이 백구의 하얀 털에 묻어 갈색 점들이 생겼을 정도였죠. 이상하네, 백구가 왜 저러지?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이야, 백구가 무슨 일이야?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구가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백구의 행동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앞발로만 파던 것이 이제는 뒷발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어요. 마치 그 밑에 뭔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순 할머니는 백구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파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백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죠. 마치 할머니, 여기 뭔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봄비가 살짝 내린 후라 땅이 부드러워진 상태였어요. 백구는 더욱 쉽게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끙끙. 백구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뭔가를 물려고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백구가 하는 일을 살펴보았어요. 백구의 입에 뭔가 갈색 나무 조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백구는 정말 힘겹게 그것을 물고 빼내려고 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같은 것이었어요. 오래되어서 겉면이 거칠고 흙이 많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이 만든 상자였습니다. 마침내 백구가 그 상자를 땅에서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백구는 상자를 입에 물고 말순 할머니 앞에 와서 앉았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치 할머니, 이걸 찾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자를 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자가 무척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게 뭐지? 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내밀어 상자를 받아들였어요. 백구는 상자를 할머니 손에 조심스럽게 맡기고는 할머니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상자를 집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죠. 거실 탁자 위에 상자를 놓고 말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자를 보고 있으니 남편 정우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정우 할아버지가 마당 한구석에서 뭔가를 묻는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언제였을까요? 아, 맞습니다. 정우 할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설마, 말순 할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상자가 남편이 묻어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묻어두었을까요? 그리고 백구는 어떻게 그 자리를 알았을까요? 백구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빨리 열어보세요. 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말순 할머니의 손이 상자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상자 앞에 앉아 1시간도 넘게 망설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다가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백구는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정우 당신이 묻어둔 거라면.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뚜껑은 흙 때문에 약간 딱딱해져 있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상자가 열리는 순간 말순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정우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 몇 장과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거든요. 편지들은 정성스럽게 접어져 있었고 보석함은 검은 벨벳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말순이에게라고 정우 할아버지의 친숙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어 펼치는 순간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말순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걸 꼭 찾아줘. 백구가 알려줄 거야.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백구가 알려준다고요? 정말로 백구가 이 상자를 찾아낸 것이었군요. 어떻게 정우 할아버지가 그런 걸 알았을까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말순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평생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 고마웠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다 하지 못하고 가게 되는구나.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역시 평생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하지 못했거든요. 너와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힘들 때도 있었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너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정말 고마웠어, 말순아.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편지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이 편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으면서 말순 할머니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말순아, 나 없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유진이와도 화해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말이야. 너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백구도 걱정할 거야. 정우 할아버지는 말순 할머니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어떻게 지낼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말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말이죠. 그리고 말순아, 이 상자에는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들어있어. 나중에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보석함을 열어보렴. 깜짝 놀랄 거야. 말순 할머니는 보석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벨벳 상자가 신비롭게 보였어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지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열어보라고 했으니 편지부터 다 읽어야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말순아, 너 없인 못 살 줄 알았는데 너 없으니 더 살아야겠더라.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편지가 끝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파왔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호 당신. 말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내뱉는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백구가 고개를 들고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드디어 말을 했네요. 라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깜짝 놀랄 선물이 뭘까요? 보석함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 말순 할머니가 결혼할 때 받았던 결혼 반지와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이게...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히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상자 안에도 똑같은 반지가 있다니요. 그때 보석함 밑에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꺼내어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말순아, 이 반지는 우리 결혼 5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 만든 거야. 원래 금혼식 때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대신 이렇게 남겨둔다. 새로 시작하라는 의미야.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50주년 금혼식 선물이었다니요. 정호 할아버지가 몰래 준비해둔 선물이었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직접 전해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새 반지를 손에 들고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원래 반지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말순아 사랑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새 반지를 오른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정호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가락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고마워요, 당신. 말순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로 내뱉는 말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새 반지를 끼고 한참 동안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상자 안을 다시 살펴보니 편지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본 편지보다 조금 더 두꺼운 편지였습니다. 편지가 하나 더 있네. 말순 할머니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말순아, 용기를 내어 읽어줘라고 적혀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편지를 읽는 것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말이죠. 말순 할머니는 두 번째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보다 훨씬 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말순아, 이 편지는 읽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일이라서 남겨두는 거다. 내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하나 있어. 비밀이라니요.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말순아,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너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야. 그때는 젊고 어리석어서 정말 미안해.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있다고요? 정호 할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는 내가 군 복무할 때 만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거든.
말순 할머니는 편지지를 내려놓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군요. 결혼하기 전 일이었다고 하니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순아,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을 거야. 사실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가 유진이를 못 가져서 속상해할 때 어떻게 다른 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 너무 미안했어. 아, 그런 이유였군요. 말순 할머니와 정우 할아버지는 유진이 외에는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아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순아,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래.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 이름은 한도윤이고 45살이야.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해.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다고요? 그럼 곧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나는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었어. 하지만 내 몸이 이미 많이 아팠거든. 그래서 너에게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러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정우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특히 몸이 아픈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순아, 그 아이는 착한 아이야. 편지를 보니 인품이 좋더라. 너를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너를 도와줄 수도 있어. 유진이에게도 형이 생기는 거잖아. 말순 할머니는 딸 유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갑자기 형이 생겼다고 하면 당황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말순아, 한도윤이 곧 한국에 올 거야. 아마 우리 집을 찾아올 것 같아. 그때 너무 놀라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줘. 그 아이도 아버지를 그리워할 거야. 유진이한텐 평생 말 못했던 내 죄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편지가 끝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남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남편의 핏줄이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유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아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호 당신, 이런 큰 비밀을. 말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가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마치 할머니,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집을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창문으로 내다보았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키 큰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대문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편지에서 말한 한도윤일까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백구가 대문 쪽을 향해 조용히 짖었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반가워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던 중년 남자는 정우 할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순 할머니를 보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윤말순 어머님이신지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박정호 선생님의 말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편지에서 말한 그 아들이었군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도윤은 말순 할머니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사실 아버지께서 편지를 남겨두셨을 거라고 들었는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1년 동안 침묵하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남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정중하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감회가 새로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이 아버지가 살던 집이군요. 말순 할머니는 한도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정호 할아버지의 편지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한도윤이 그것들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편지 내용을 다 보셨군요.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도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키도 비슷하고 말하는 투도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의 바른 모습이 정호 할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누이가 계신데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윤의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착한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도윤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버지를 찾게 된 것은 몇 년 전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도윤은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순 할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니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또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창문을 보니 빨간색 승용차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유진이가 내렸습니다. 딸 유진이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집에 모르는 차가 있다고 이웃에서 연락이 왔는데 유진이는 거실에 앉아있는 한도윤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한도윤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한도윤? 유진이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우리 엄마와 무슨 관계세요? 말순 할머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도윤도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유진이가 탁자 위의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글씨 같은데. 유진이는 편지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고요? 유진.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오빠라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말순 할머니는 유진이의 화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유진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진이가 편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편지로 남기다니. 유진아. 말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엄마도 아셨어요? 유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저만 몰랐던 거예요? 아니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말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는 한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아버지랑 연락하고 지냈다면서요? 몇 년 전부터입니다. 한도윤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가족들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버지도 당신도 저희를 속인 거잖아요.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화가 났고 한도윤은 미안해했고 말순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진이가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려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한도윤이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유진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요. 유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듯한 말씀이네요. 하지만 믿기 어려워요. 말순 할머니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정우 할아버지가 원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백구가 유진이와 한도윤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낑낑거렸습니다. 걔도 이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유진이는 팔짱을 끼고 한도윤을 노려보고 있었고 한도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의사라고 했죠? 유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받을 게 있나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한도윤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리워한다고요? 유진이가 비웃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면서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말순 할머니는 유진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이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복 형제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날까요? 유진 씨 말씀이 맞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 후회가 되고 미안합니다. 유진이는 한도윤의 사과를 들어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집도 땅도 모든 게 다 있는데. 유진아, 그런 말하지 마라.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는 너무 순진하세요.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시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믿으면 어떡해요? 한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저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왔어요. 뭐라고요? 유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로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한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모든 것은 어머니와 유진 씨가 가지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유진이는 서류를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상속 포기각서였어요. 한도윤이 미리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한도윤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었고요. 말순 할머니는 한도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정우 할아버지가 좋은 아들을 두었군요. 하지만 유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믿기 어려워요. 누가 상속을 포기해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진아. 말순 할머니가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 엄마는 왜 이 사람 편을 드세요? 유진이가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백구가 이렇게 크게 짖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백구야, 왜 그래? 말순 할머니가 백구를 달래려고 했지만 백구는 계속 짖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와 한도윤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백구는 더욱 크게 짖으며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걔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남긴 두 자녀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정우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속상해 할까요? 그만해라.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도 한도윤도 심지어 백구까지도 모두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던 할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만해라. 다 내 탓이니께.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이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말씀을 하시네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은 제가 갑자기 와서 생긴 일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알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유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도윤아, 말순 할머니가 한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한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유진아, 말순 할머니가 이번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니. 도윤이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유진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정우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한 편지가 있어. 같이 들어보자. 말순 할머니는 상자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맨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가족 모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는 너희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할 것 같구나.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이와 한도윤은 할머니 양쪽에 앉았어요. 백구도 할머니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다른 편지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정우 할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쓴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순 할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말순이가 상자를 찾았다는 뜻이겠구나. 그리고 도윤이도 무사히 도착했을 것이고 유진이도 함께 있겠지. 백구도 곁에 있겠고. 유진이와 한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할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먼저 도윤아,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내가 어릴 때 곁에 있지 못해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는 훌륭하게 자랐구나.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말이었거든요. 유진아,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어. 똑똑하고 당차게 자라서 성공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무 혼자서만 살려고 하지 마라. 이제 형이 생겼으니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렴. 유진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편지를 통해 전해졌어요. 그리고 말순아, 내 평생의 동반자였던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구나. 당신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이제 혼자 남겨두고 가니 마음이 아프지만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말이야. 먼저 이 집과 땅은 말순이가 평생 사용하되 나중에는 유진이와 도윤이가 함께 나누어 가져라. 유진이와 한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호 할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고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은행에 있는 돈은 셋이서 똑같이 나누어라. 말순이 모, 유진이 모, 도윤이 몫으로 말이야. 도윤아, 내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 너도 내 아들이니까. 한도윤은 놀라서 상속 포기각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야. 혈연이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남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유진아, 도윤이를 오빠로 받아들여라. 그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너에게 좋은 오빠가 될 거다. 도윤아, 유진이를 동생으로 아껴주렴. 그 아이는 강해 보이지만 외로운 아이야. 내가 오빠 역할을 잘해주면 좋겠다. 유진이와 한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순아, 너는 이제 두 자녀를 두었구나. 외롭지 않을 거야. 유진이와 도윤이가 당신을 잘 모실 테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순아, 내 손에 끼워진 새 반지를 보렴.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나는 떠나지만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떠들며 살아가렴.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새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야, 할머니를 잘 지켜줘. 너는 우리 가족의 천사야.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호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진짜 가족이 되어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겠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두들 정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이셨구나. 한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깊이 생각하셨군요.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선물을 남겨두셨구나. 유진이는 한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아니야, 유진아. 한도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 나도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했으니까. 말순 할머니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가족이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가 세 사람 주위를 빙빙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 상자 맨 밑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마당 감나무 아래 또 다른 선물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물? 유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네요. 한도윤이 감탄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셨구나. 세 식구는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앞장서서 감나무 아래로 향했어요. 바로 백구가 처음 땅을 파기 시작했던 그 자리 근처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열쇠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니 감나무 뿌리 옆에 작은 금속 상자가 반쯤 묻혀 있었어요. 정말 있네요.
한도윤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파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시다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정우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들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모습, 말순 할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유진이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 사진. 말순 할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정우 할아버지와 첫 데이트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여기 숨겨두셨구나.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는 한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보내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가 아들의 성장 과정을 그리워하며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이었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구나. 한도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유진이도 한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어요. 오빠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겼구나. 아버지 많이 닮았네요. 통장을 열어보니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표지에는 말순이 새 출발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네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통장을 보며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셨구나. 그때 상자 맨 밑에서 마지막 쪽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말순아, 마을회관에서 바느질을 가르치면 어떨까? 많은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느질을 가르치라고요? 유진이가 놀랐습니다. 엄마가 바느질을 잘하시긴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젊었을 때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로 유명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늘 배우고 싶어 했었는데 남편 병간호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고 보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만 지내다가 갑자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 할아버지의 바람이었고 이제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정말로 마을회관에서 작은 바느질 교실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명의 할머니만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선생님, 이 바늘땀이 왜 자꾸 꼬이지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실이 엉켜요. 말순 할머니는 다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느질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는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이제는 한도윤도 함께 왔어요. 두 남매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정말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뭘 가져오셨어요? 유진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차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한도윤이 선물 봉지를 내밀었어요. 한도윤은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병원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말순 할머니 근처에서 살면서 늦은 효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한도윤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유진이와 한도윤은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백구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힘이 생기셨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좋구나. 말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이런 걸 원하셨나 보다. 한도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걸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것도, 어머니가 다시 활기를 찾으시는 것도, 그러게 말이야.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가 상자를 찾아낸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백구가 이름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유진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럼요. 말순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한도윤이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유진이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도 감사해요. 좋은 형을 만나게 해주셔서. 말순 할머니는 두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백구가 세 사람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정우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이런 선물을 남겨주셔서 이제 외롭지 않아요. 웃으며 살아갈게요. 백구는 오늘도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한 여인의 다친 마음을 열어준 말 없는 천사, 백구의 사명이 끝난 것이었습니다.